아들한테 가게 모퉁이 좀 주면 거기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 평 정도 되는 곳에서 상인에서 시민운동가, 시민운동가에서 시의원이 된 사람. 이 그래프를 보면 현행 유통법으로는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의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의 유통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주류면허를 며칠 만에 상인 대변인 김진철 의원을 만나보자. 주류면허를 며칠 만에 2015년 11월에 열린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지역경제를 살핀다. 그리고 주류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진이 적죠. 그래서 슈퍼들이 이 주류면허를 내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주류면허를 보통 대부분은 다 안 갖고 있어요. 판매 면허만 갖고 있지 주류를 유통시키는 면허는 안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입찰에 응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격 조건이. 그런 조건을 여기에다 넣은 거는 김진철 의원은 두부를 파는 상인 출신이다. 때문에 누구보다 상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망원시장 상인의 한 사람으로 거대 유통시장에 맞서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 놔도 시장에 손님들이 안 오면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상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가게의 상권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큰 규모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비대위를 제가 구성을 하게 돼요. 홈플러스의 진출을 막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고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소상공인 비례대표로 9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시의원만 돼도 엄청난 힘이 있구나. 앞으로 상인들이 정계에 좀 많이 들어와서 국회에도 들어가고 시의회나 구의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인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되겠다.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1985년에 문을 연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하루 평균 13만 명이 출입하고 있다. 개장 30주년을 맞아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시겠지만 거기는 밖에도 물건이 좀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시간 계절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양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김장철 때는 매출하고가 많이 들어오면은 공간이 협소하니까 밖에다 물건을 전치했다가 또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봄에는 품만 원 들어온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데가 식으로. 없다는 거예요. 현대화 시설이 완공됐지만 상인들은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아니 이게 지금 한 가게예요? 이게? 아니 요게 하나예요. 요거 큰 냉장고 수족관부터 이렇게. 그렇죠. 거기 공간이 이 정도도 안 될 건데? 안 돼요.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이로? 거기가 한 칸이 몇 평이에요? 이사 갈 때가 갈 때가 보통 한 평, 1.23평 정도 될 거예요. 1.23평? 거기가 2평도 안 돼요? 안 돼요. 2평 안 되고요. 입주를 반대하는 이들은 교통 문제와 밀폐된 공간 문제를 제기한다. 배정받은 판매 공간이 협소해서 장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이 트여 있어
이동과 접근이 편리한 현 시장 구조와 달리 새로운 쇼핑몰은 좁고 불편하다는 것. 특히 산지에서 올라온 청과나 수산물의 신선함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란 걸 저렇게 지어놓고 밀어내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부당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15년 2월에 준공된 가락몰.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다. 여기 벌써 샤프타워에 뭐 나오니? 그럼 입주도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우리 이 상권이 들었으면 어디다 주차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주차 공간은 물론 출입구마저 부족하다는 것이다. 판매장 통로 설계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 시급히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상인 비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상인들의 이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야 될 상황이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서 현장을 둘러보게 된 거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농수산식품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김 의원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지적했다. 그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자 청과직판도 지금 그 경매를 받아와서 이거를 보관을 못하니까 바로 그 옆에 주차 공간들을 찾아서 차 위에다가 트럭 위에다가 그 물건들을 적체를 해놓고 수시로 가져와서 따듬고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님들 차와 그 상인들 차와 이렇게 다 얽히게 되면 여기는 불을 뽀듯 교통 마비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해가지고 자기 집한 상가로 들어갈 때 이동하는 수단이 주로 핸드카나 리어카나 전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이를테면은 지금의 청과 집판상 자리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락물로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서로 배달을 가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통팔달로 다 뚫려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이쪽이 막히면 일이 살짝 돌아도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고 그 통로가 출구가 그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뻔한데 실제로 들어가서 막혔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마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망원시장. 2013년 현대화 사업을 마쳐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김진철 의원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의정 활동이 바빠 가게 운영은 아내에게 맡기고 있지만 두부를 만드는 환경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최신 기계 장비까지 도입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 쉼 없이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됐다. 두부 박사라고 해도 되죠. 18년 공부했으면. 두부의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계량화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다. 김 의원은 어떤 분야든 자신이 맡은 일에서는 전문가가 되려 노력한다. 30을 2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콩물에 받치는 녹기를 해주면 돼.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그. 시의원이 된 후 두부를 만드는 게 더욱더 철저해졌다.
일단 저는 간수나 이런 거를 좋은 간수나 이런 걸 씁니다. 재료를. 그래서 두부 맛을 최대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기계들도 이번에 더 맛있게 만드는 기계로 바꿨어요. 영양소를 최대한 적게 파괴시키는 기계로 바꿨죠. 상인 대표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날이 되면 그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게도 열심히 하시고 자주 드리고 정호문답도 잘하고 의정 같은 거 잘 하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최근 망원시장 상인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시장 인근 상암동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암동 DMC 내 2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 김진철 의원은 또다시 대형 유통업체와 맞서야 한다. 이 복합 쇼핑몰은 지금 영세 상인들한테는 공룡과도 같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부터 3, 4년 내에 상인들이 다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이거를 막아내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마포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대략 이런 게 10개 정도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고요. 망원시장 상인연합회. 김 의원은 복합 쇼핑몰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상인들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상인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키즈파크 뭐 한 4,000평 뭐 줄인다고 하지만 나머지 2,000평, 2만 평은 이제 그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때 얘기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지역 상권의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업태를 바꾸는 것 쪽으로 뭐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주체 간 상생발전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도로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넓지. 예, 이 도로들이 그리고 뭐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통행이고 오늘 가봤더니 15m. 예,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 지하 통개발하고 여기 롯데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이 공간은 완전히 그 공용 면적인데 자기들 땅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필지가 여기 펜탁 하나 부지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싸움. 합정동 홈플러스와의 투쟁에서 상생을 이끌어냈듯 김진철 의원은 이번 역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펜탁 부지 한 2개 정도. 김진철 시의원님은 저희 망원시장의 사무총장 역할도 이제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화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마음씨가 그 아름다운 순수 청년 이미지의 서울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 체육관. 김 의원은 이곳에서 탁구를 즐겨한다. 탁구 동호회 활동을 오래도록 해온 김진철 의원. 운동을 할 때면 의원의 신분은 잠시 내려놓는다. 불편한 다리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땀 흘리는 이 시간은 그가 건강을 챙기는 유일한 시간이다.
운동만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생활의 활력소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탁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잡음이 다 사라지거든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운동. 탁구는 그에게 삶의 의욕을 찾아주었고 성격도 인생도 활발하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성격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8년 동안을 저희를 이끌어 갔어요. 회장님으로. 그러시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정치하시느라고 시간이 안 되니까 회장님을 다른 분으로 이제 해드리고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국정일을 보느라고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 의원과 상인 외에 김 의원에겐 또 다른 신분이 있다. 2015년 사이버대학교에 신입생이 된 그. 의정활동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늦가기 대학생으로 틈이 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상인으로 살아온 김진철 의원. 대학교는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했다. 좀 더 심도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치적인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어느 과를 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NGO 학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참여연대나 이런 NGO들을 주로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고 했는데 언제나 상인의 입장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을을 위한 정치를 하는 김진철 의원.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전국의 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롯데 복합 쇼핑몰 추진 과정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골목상권, 전통시장 또 우리 서민 경제에 영향이 가능하면 적게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키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저보다 이 상인들의 아픈 곳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가 당에 가서 상인들의 이 아픈 얘기들을 당에다 전달하겠다. 김진철 의원이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서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부를 팔아온 상인의 신분에서 초보 정치인이 된 김진철 의원. 중소상인 대표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 거대한 대기업에 맞서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